스웨덴에 살고 있는 카리나는 복권에 당첨되어 $1,500를 받는데 이 돈은 안 그래도 늘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어하는 그녀에게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카리나는 미국 오페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가정집에 아이들을 돌봐주며 숙식과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아 생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일의 비중이 크지 않아 현지 체험과 공부하기에 좋은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그렇게 계획을 세운 뒤 오페어로 일하기 위해 1996년 3월 미국 보스턴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카리나는 배정된 가정에 도착했고 그 집 아이들을 돌보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함께하게 된 부부들도 좋은 사람들이었는지 주중에는 카리나를 배려해 집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자신들의 소유인 보스턴에 있는 스튜디오를 빌려줘 카리나가 머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스튜디오의 위치는 시내에 있어 카리나가 시간을 보내기에 최적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1996년 6월 21일 카리나는 다른 오페어 친구들과 보스턴 시내에 있는 클럽에 가는데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그녀는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그곳에 들어갑니다. 술도 마시고 춤도 추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 친구 몇 명은 다른 이성을 만나 클럽을 떠나거나 술에 취해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다들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다음 날인 22일로 날이 넘어갔습니다. 6월 22일 오전 11시 배지와 폐품을 줍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던 한 남성이 검은 비닐봉투를 발견하게 됩니다. 봉투 안에서 카리나가 발견됐는데 상반신만이었습니다. 아랫부분이 없었기에 어떤 다른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카리나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틀 동안 FBI 행동과학팀의 전문가들과 협의하며 프로필을 작성했지만 안타깝게도 프로필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카리나가 계획했던 여행 기간은 길지 않았었습니다. 8월에는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미국에 있는 동안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글을 적은 적도 있었고 여동생에 따르면 카리나가 무언가에 불만이 있어 보였는데 무엇에 대해 불만을 품은 건지에 대해선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와 여동생 말과는 다르게 카리나의 고용주 부부에 따르면 딱히 카리나가 불만스러워 보이지 않았으며 오페어 일에 충분히 만족스러워 보였다고 주장했죠. 카리나의 고용주 역시 용의자로 간주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그들과 연결시킬 만한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그녀의 소식은 스웨덴의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슬퍼했고 범인이 잡히길 기다렸습니다. 21일 밤 클럽에서 함께 있었던 친구들에 따르면 카리나가 새벽 3시쯤에 떠났다고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혼자 나갔는지 다른 사람과 함께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카리나는 친구 중 한 명에게 나이가 든 남자와 파티에 갈 것이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밖에서 카리나를 발견한 친구들 중 한 명이 카리나를 집에 데려다 주려 했지만 알 수 없는 두 남자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경찰에 전했습니다. 이 친구는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갈 시간 두 남성과 차 안에 앉아있는 카리나를 발견하고 차에 다가가 가자, 우리랑 같이 가자 라고 했더니 차 안에 다른 남성들이 욕을 하며 차에서 떨어지라고 했답니다. 친구들 말고도 카리나를 보았다는 목격자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카리나가 나이가 꽤 있는 사람과 클럽을 나가는 것을 보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녀가 클럽 골목길에서 통통 뛰면서 다니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부 카리나가 술에 취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목격자들 역시 술에 취해 있었기에 시간대가 불확실했고 확실한 시간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클럽의 CCTV 녹화 장면을 입수하게 됩니다. 녹화된 장면에는 클럽 앞에서 카리나에게 40대 남성이 무언가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허버트 위튼으로 카리나에 대해 경찰이 질문하자 자신은 카리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허버트는 그 주변에서 꽤 유명인이었는데 자신의 개와 함께 슈퍼맨 복장으로 나타나
술집 밖에서 손님들과 종종 대화를 나누고는 했답니다. 그는 과속딱지로 알리바이가 증명되어 용의자에서 배제됩니다. 용의자에서 배제됐음에도 허버트는 1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 세상을 등집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던 허버트는 자신이 마치 용의자처럼 느껴져 복합적인 심정으로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수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2월, 카리나가 갔었던 그 클럽에서 그레고리 허멜이라는 남성이 한 여성에게 몹쓸 행동을 하고 집으로 데려갔다가 그 여성이 화장실에 숨어 경찰에 신고를 해 체포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보고 있진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레고리는 이 사건 말고도 종종 비슷한 일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그와 카리나 사건을 연결시킬 만한 증거가 없었던 건지 용의자에서 배제됩니다. 그 밖에도 일하던 지역에서 사귀던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지만 그는 사건이 있었던 그 시간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에 정말 증거가 너무 없었습니다. 발견된 증거라고는 비닐봉지에서 발견된 완전체도 아닌 부분 지문뿐이었습니다. 이 지문은 데이터베이스에 돌렸지만 일치하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카리나의 발견되지 않은 부분 역시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득 든 생각인데 그걸 버리긴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엔 참 많은 종류의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결국 이 사건은 시간이 흐르며 지금까지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참혹한 사건인 만큼 도처의 증거가 널려 있을 법도 한데 너무도 이상하게 증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이 상태로 발견될 정도면 무언가 흔적이나 그런 게 남아야 하는데 전혀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혹시 이 범인은 초범이 아닌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그녀의 사건을 풀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이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 꼭 사건이 해결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여행하며 돈도 벌 정도로 계획적이고 현명했던 카리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혀 풀리지 않은 스웨덴 내니 사건이라 불리우는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